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인도네시아가 진행 중인 석유와 천연가스 시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관들이 인도네시아 외교부에 반복적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인니의 시추가 중국의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중국이 인니의 시추 중단을 요구한 해역은 남중국해 최남단에 위치한 북나투나 해입니다. 중국과 인니는 2016년부터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에서의 경제활동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북쪽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한 새 해양 지도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임을 분명히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군과 에너지원부는 자국민들의 어로활동, 석유 가스 생산과 탐사 등을 군함을 동원해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해군이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과정에서 위협 사격을 가한 것을 포함해 세 차례나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북나투나해에서 불법 어로 중이던 중국 어선을 붙잡아 해상 폭파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갈등을 피해오던 인도네시아가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지리적으로 중국과 한참 떨어진 북나투나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해당 수역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해양 권익 주장이 중첩되는 곳이라고 말해 인니 정부를 격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의 항구와 활주로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대형 군함이 정박하고 다수의 전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은 이 해역이 남중국해 구단선과 영역이 겹친다며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이 주장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니의 한 의원은 로이터에 중국이 구단선 어젠다를 우리가 국제해양법 하에서 보유한 권리에 대항해 제기한 첫 번째 시도라며 다소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별도의 서한에서 미국과 인니가 지난 8월 2009년 이래 정기적으로 해온 가루다 실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해 항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는 가루다 실드 훈련에 대한 중국의 첫 항의로 중국은 훈련이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지역적 행패에 한 팀으로 불려오던 러시아가 참다 못해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아세안과의 첫 해상 연합훈련을 인도네시아 인근 해역에서 현지 시간 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대잠함 아드미랄 판텔레이프 함상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아세안 주재 러시아 대표부 인사와 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사, 인도네시아 해군 인사 등이 참석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로 이바노프 아세안 주재 러시아 대표부 대사는 축사에서 이번 훈련은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제1함대 사령관 압둘 라시드 소장은 이번 훈련이 러시아와 아세안군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측의 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동남아 진출에 공을 들이면서 아세안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화상으로 아세안과 제4차 정상회의를 열고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첫 해상 연합훈련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개월 만에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아세안의 연합훈련으로 이 지역에서 대장 노릇하려던 중국을 제재하고 나선 형국입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됐습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 언급이 나오자 대만 정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3일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오우장한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이 언급된 것에는 각별한 의의가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지난 5월 정상회의 공동성명 언급 뒤 다시 공개적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관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우 대변인은 대만은 동아시아 제1열도의 핵심 자리에 있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매우 관건이 되는 곳이라며 대만은 미국, 한국 등 이념이 가까운 나라들과 협력을 심화해 민주, 자유,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인해 영내 불안이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다른 나라가 미국이 쓰는 이 민감한 표현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서 사실상 미국 편을 들어주는 행위로 여깁니다. 눈치 없는 대만 때문에 한국이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중 포위망 강화 속에서 한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가 절실한 중국은 아직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외교 문제에서 당국의 보도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 문제를 주목해 보도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간 회동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대체로 한중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됐을 뿐 SCM의 대만 언급에 관한 반응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올해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안을 재인용한 것으로 문구 표현 그대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군사적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날 SCM 회의 과정에서도 대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국 방어를 외세에 의존하려는 대만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다 한국에 선긋기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한미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반영된 작계가 수립될 전망입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PG는 작계 수립을 위한 일종의 포괄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양국 장관이 SPG에 합의하면 이후 이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연합사는 2010년 마지막으로 수정된 SPG를 기반으로 지난 2015년 한미 합참의장에 서명한 작계 5015에 맞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만들어졌던 작계 5027을 보완해 새로 쓴 대체 버전입니다. 이번에 양국 장관이 11년 만에 새로운 SPG에 합의함에 따라 작계 5015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계 5015를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작계를 수립할지 기존의 5015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작계 최신화는 미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결정된 부분이 없고 세부 방향은 내년 초에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가 종전선언을 협의하는 가운데 작계 최신화 계획 발표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작계 최신화 조치가 종전선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 계획을 위한 SPG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는 듯 하면서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한국 역시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로 먹으려는 대만은 유사시 일본이 도울 거라 생각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